네, 잘 지내고 계시죠? 자, 뭐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피해 없도록 조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요. 자, 이재명 도지사와 관련해서 어제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총선 전하고 총선 후하고 더불어민주당의 태도가 180도 다르다. 다른 거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이재명에 대해서 그냥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을 못 잡아먹어가지고 인격적으로 비하를 하거나 무식하다든지 선동을 한다든지 이런 우악스러운 표현을 해가지고 제가 좀 약간 안타까운 측면이 있었죠. 오늘은요 한 3분간만 이재명 도지사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이재명이 현재 펼치고 있는 서신 정치인가요? 서신 행정, 편지 행정, 이거 관련해서 현재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을 아니 꼽게 바라보는 시선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도대체 이재명이 뭘 잘못했는지 한번 물어보기 위해서 간단하게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재명 도지사가 지난 대법원 선고가 있기 전까지는 친문 세력이라든가 아마 문재인 대통령의 아주 서운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거짓말이 아니라면 조금이라도 아마 있긴 있었을 거예요. 김경수 경남도지사처럼 좀 챙겨주고 한 번 더 방문해주고 도청에도 한번 방문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이재명 도지사가 대법원에 무죄가 선고됐다면 이재명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관계 자체는 굳이 대법원 재판이 아니어도 이재명 도지사는 일편단심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불철주야 뼈를 깎는 충성을 다했죠. 물론 대법원에서 호의적인 평가를 받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재명의 노력에 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호응은 매우 적었죠. 대법원에서 그냥 유죄 선고해서 날아가라 이런 심정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재명 도지사는 최선을 다했고 우리는 원팀이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그래서 2017년도에 약간의 그 대선 경선에서의 그런 트러블이라든가 무례함 이런 거에 대한 비판이 많았기 때문에 겸손함을 지나칠 정도로 많이 보여줘가지고 제가 무안할 정도였어. 이재명 도지사의 그런 겸손함이. 그런데 대법원에서 무죄가 선고 난 이후에도 이재명 도지사는 똑같이 나는 제가 기자들과의 인터뷰라든가 어떤 토론회라든가 유튜브 영상이라든가 이재명 도지사가 대법원 이후에 많은 인터뷰를 했어요. 거기에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에 대해서 이재명 도지사는 일편단심 민들레였다 이 말입니다. 나는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이고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를 성공시키겠다. 이런 의지와 각오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다졌다 이 말이에요. 다시 보면은 이것이 립서비일 수도 있겠다 이런 의구심도 있겠지만 제가 지난 3년 동안 이재명 도지사의 그 진위를 계속 살펴본 바로는 이재명 도지사는 정말인 것 같아.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이라도 서운하고 싫은 마음이 있겠지만 그 미움의 강도는 미래통합당이라는 이 한나라당 계열의 극우 보수 세력의 그 미움에 비하면 조족지열이다. 매우 작다. 서운함도 매우 작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반대정당 보수정당의 그 이중성이라든가 가면 철면피 이거에 대한 중후나 질시 미움이 상당히 커요. 물론 김종인 할아버지가 잘하고 있어서 재난지원금이라든가 일부 정책 전환이라든가 입장 전환에 대해서는 약간 좀 동의하는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는 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이재명 도지사는 이 보수 한나라당의 이중성의 그 가면 위선에 대해서 상당히 치를 떠는 스타일이야.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대법원 선고 이후에 있었어도.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이재명 도지사가 대법원 선고 직전까지는 저도 마찬가지야. 이재명 도지사의 지지자들도 마찬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정말 우리 반드시 하야시키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들었죠. 입을 너무 다물고 있어서. 그런데 제가 그때 어떤 말을 했냐면 이재명 도지사가 무죄 선고만 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똥꾸라도 빨아줘야 된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기억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이재명 도지사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선고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법원에서 만약에 유죄가 선고가 되면 탄핵을 집회에 오프라인 시위를 한다든가 전투적인 모드를 취해야 된다고 유튜브 메인 영상에서도 제가 올려놨죠. 전쟁이 임박했다. 그러나 이재명 도지사가 무죄가 선고된 마당에 문재인 정부의 실패, 퇴폐, 추락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문재인 정부를 비난해야 될까요? 그런데 한편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 이재명 도지사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정말 불철주야 진심을 다한 것 같아. 가식이 아니야. 문재인 대통령 망해라, 엿먹어라 하면서 이렇게 사이다 같은 정책을 그냥 보여주기 싫어 제시하는 것도 아니야.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구상하고 있는 경기도에서만 실시하기에는 너무나 이 아까운 정책과
제도들, 법안들, 경기도에서만 실시하기는 너무 아깝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 문재인 정부의 인기, 문재인 정부가 성공적인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굿 아이디어를 문재인 대통령 그 내각들이 받아들여서 실시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제안을 하는 것이지 문재인 대통령의 무능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엿먹으라 하기 위해서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이재명 도지사의 그 DNA 피질이라든가 손해를 잘라서 안을 들여다볼 수는 없죠. 이재명 도지사의 어떤 마음인지. 그러나 지난 2년 동안 3년 동안 이재명 도지사가 대법원 재판을 앞두고 위기에 처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을 바라보면서 내뱉었던 말, 그리고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전과 후에 따라서 재난지원금에 따라서 180도 입장을 달리한 것처럼 이재명 도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자세가 대법원 재판 전과 후가 달라졌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재명 도지사는 똑같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미안함, 2017년도에 했던 경선의 그 경론의 장에서 했던 자신의 약간의 불손에 대한 미안함, 죄책감 이런 것 때문에 경기도에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한 태스크포스 팀까지 설치할 정도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정말 초지일관 최선과 진실성을 담아서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재명 도지사가 대법원 무죄 선고 이후에도 계속 인터뷰를 통해서 문재인 정부의 반드시 성공을 위해서 내가 노력할 것이다, 이런 각오를 나타냈기 때문에 이재명 도지사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랄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이 행정 경험이 없잖아요. 비서 경험만 있지.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을 하면서 살림을 해보거나 대민 접촉을 하면서 부딪히면서 가려운 것을 긁어보거나 이런 것이 없고 그냥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민원이나 해결하는 이런 조잡한 일만 하다가 갑자기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능력 부족인 것 같아. 사람은 착하고 뭐 어떤 의지가 굳고 정의롭고 뭐 이런 착하고 이런 선한 양심이 있고 이럴 수는 있다고 봐. 문재인 대통령이 뭐 사악하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야, 문재인 대통령은. 그러나 직접적인 이번 지방자치단체장 실무 경험이 없고 실질적인 다양한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런 강요들, 오래전부터 고시라든가 어떤 정치적으로 고착화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주변의 내각 관료들, 그 다음에 이념화된 편중된 이념을 가진 386 세대들의 이런 조언을 가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부족한 것 같아. 그런 안타까움은 있을 것 같아. 이재명 도지사가 좀 더 이런 제안을 하고 실용적으로 좀 파격적으로 이런 더 좋은 법안이나 더 좋은 정책이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흔쾌히 수령해가지고 받아들여가지고 이걸 했으면 좋겠는 그런 안타까움은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렇지만 이재명 도지사가 그런 안타까움이나 아쉬움은 있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망해라, 내가 너보다 더 잘났다, 더 돋보이기 위해서 그러지는 않을 거란 생각이에요. 그래서 국회의원들 300명한테 이렇게 편지를 보내거나 이렇게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철저로는 수술실 CCTV,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권대의 수술실 그 법안이 있잖아요. 경기도에서는 다 실시하고 있잖아. 지금 공공병원은 해보니까 너무너무 좋더라. 환자들도 만족, 의사들도 만족, 신뢰성 제고, 이런 거 한번 정부도 해보시라, 이거 제안하는 거야. 두 번째 뭐 있습니까? 또 300명한테 편지 쓴 게 이자율 사채이자 몇백 % 쓰고 있지 않습니까? 박정희 시대도 이렇게 고위 이율은 아니었다. 일본 대부업계들, 일본 그 사금융들이 엄청나게 우리나라에 밀려 들어와가지고 서민들의 피를 쪽쪽쪽 빨아먹고 있으니까 경기도에서는 철저히 불법 추심이라든가 사채 몇천 % 단속하고 있다. 이것을 중앙정부도 한번 받아들여서 법안으로 한번 마련해 보시라, 이렇게 제시를 하니까 친문 국회의원들이 뭐 서민들이 더 불법 금융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이재명이가 이런 쇼 정치를 하고 있다. 편지 정치를 하고 있다. 친문 세력들을 약 올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이재명도 여기서 약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경기도에서 해보고 단속해보고 경기도에서 직접 금융을 운용해보고 하니까 너무너무 좋더라. 10%로 낮추고 국가에서 직접 서민들에게 저리로 대부를 해주라, 이런 방법적인 대안까지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친문 국회의원들 일부, 제가 나중에 명단을 말씀드리겠지만 반대를 하고 있어. 이번에 그리고 또 교계 목사님들에게 또 편지를 썼잖아. 이런 어려운 코로나 관련해서 제발 도와주시라, 예수의 향기가 나도록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달라 하니까 또 130명, 140명이 육박하는 목회자들이 이재명의 이런 진위와 이런 서신에 응답해가지고 또 동참을 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재명 도지사가 이런 서신 편지를 보내고 하는 것이 물론 이재명 도지사가 어떤 방법,
이 좋은 제도, 이 좋은 정책을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라든가 실체적인 결과물, 법안으로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국회의원들에게 친필도 쓰고 편지도 보내고 목회자들에게 코로나 방역에 도와달라고 편지도 쓰고 이런 노력을 정말 열심히 한다 이렇게 칭찬해 주면 되는데 배관시 가지고 이재명이가 이런 쇼정치를 한다 이런 식으로 폄하하는 국회의원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물론 이재명 도지사가 이런 제안 자체를 정부에 했을 때 흔쾌히 문재인 대통령이 좀 쿨하게 굿 아이디어 이 정도는 충분히 국민들의 의료 안전이라든가 또는 뭐 사채이자도 마찬가지고 서민들 보호해서 좋다 한번 조사해보고 한번 토론을 해봐가지고 맞는 것이면 흔쾌히 수령한다든가 받아들여가지고 친문 국회의원들에게 이거 통과해야 됩니다. 결단을 내려준다든가 이런 게 없어. 문재인 대통령은 그냥 친문 국회의원들에게 그냥 방치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뭐 이재명이가 쇼정치 편지 정치를 한다 이런 전투 모드나 다투기끔 이게 방치를 하고 있고 이번에 재난지원금도 마찬가지야.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제가 저를 황당한 게 뭐였습니까? 그 답변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을 하게 되면 국민들이 이것을 소비하려고 돌아다니면 어떡하느냐. 그래서 안 된다. 그래서 선별적으로 지급해야 된다. 이런, 물론, 우리 곳간이 좀 비어서 그것을 차라리 그런 식으로 핑계를 댔으면 좋은데,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이유를 뭐라고 제시한지 아십니까? 전 국민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해야 되는 게 안 되는 이유를? 전 국민에게 지급했을 때 국민들이 그걸 쓰러 돌아다니면 코로나가 더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자,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한번 들으세요. 1차 재난지원금 때 그렇게 많이 지원했을 때 사람들이 100% 가까운 사람이 수령을 해가지고 100% 가까운 사람들이 8월 말까지 이렇게 쓰러 다녔는데 참고를 했습니까? 코로나가?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먹고 똥 싸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 이 말입니다. 이런 황당한 당연히 해야 될 삶의 일부인 소비 활동을 이런 식으로 반대 논리를 형성한다는 건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낙연 전 국무총리. 이재명 도지사가 말을 했죠. 60만 원 줄 거, 30만 원씩 전 국민에게 줘야지 복지 총량이 늘어난다. 이 부분은 다음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재명 도지사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 이재명 도지사는 이것은 빈민 구제 제도가 아니라 하나의 경제 정책이다. 이것은 긴급 상황, 위난 상황, 경제 추락 상황에서 이것을 긴급적으로 해결해야 할 경제 정책으로 접근해야지 불쌍한 사람 구제 활동이나 빈민 구제 활동이 아니다. 이재명 도지사가 내가 듣기만 해도 수백 번을 들어도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상세한 설명을 꼭 꼬아가지고 어디 고시생들이나 말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을 해. 경제 정책 논리에 따르면 최악 빈민들을 지급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부자들에게 주는 것은 이것은 돈 낭비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고리타분한 접근 방식을 취한다 이 말이죠. 이재명 도지사가 참 답답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도지사가 하도 답답하니까 정당이라는 건 무슨 조폭이나 군대 조직이 아니다. 특정인의 소유도 아니다. 하향식 무슨 지배 구조도 아니다. 당원이나 더불어민주당의 구성원이라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해가지고 최적 대안을 제시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소수 기득 권력 독점에 의한 특정인에 의해서 이렇게 좌우지되고 정책이 집행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시했었어요. 물론 조선일보나 이런 보도신문들은 이재명 도지사가 친문 세력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드디어 깃발을 들었다, 저항을 했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이재명 도지사가 사태 확산을 막기 위해서 긴급하게 또 말씀을 올리셨죠. 존재하지도 않는 친문이라는 허구를 또 끌어들여가지고 분열책을 또 쓰고 있다. 이재명 도지사가 비판을 했지만요. 저는 이재명 도지사의 속내는 맞다고 생각해요. 약간의 답답한 마음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대안을 제시를 하게 되면 비방을 하거나 인격 모독을 할 게 아니라 토론을 거쳐가지고 정치적 리더인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 주변에 이런 고시생들, 경제 관료들의 이런 틀에 박힌 이런 발언들, 틀에 박힌 아이디어 이거에 대해 좀 벗어나시라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죠. 자,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 자, 이재명 도지사와 문재인 대통령의 관계는 굳이 악화시키거나 나쁘게 만들 필요는 없다. 이재명 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의 대권 후보가 되려면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이재명 도지사는 자신의 아이디어라든가 정책 이것을 실시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가 높아지고 문재인 정부가 성공할 게 확실하기 때문에 진실된 마음으로 제안을 하고 있어요. 고리대업, 수술실 CCTV, 교교에 편지 보내주는 거, 이 모든 것이 문재인 대통령을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총선 전에 했던 것처럼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 국민기본소득 개념으로 지급해가지고 경제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세수를 확보하는 게 이것이 훨씬 선별적 재난지원금 해가지고 부자들이나 가난한 사람들 소득 계층 위계에 따라서 서로 지지고 볶고 50.001%에 해당된다고 해서 탈락되고 내 세금 내가 많이 내는데 나는 왜 혜택을 못 받느냐 이런 식으로 불만해가지고 이간을 시킨다든가 이럴 필요가 없다고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해가지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란다는 것이죠. 이재명 도지사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란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런 굿 아이디어 경기도에서 실시해봤더니 정말 만족하고 경제 효과도 크고 도민들도 만족하는 이것을 전 국가적인 차원으로 한번 실시해봐라. 수술실 CCTV 한번 해봐라. 경기도에서 해보니까 정말 좋더라. 이렇게 해보면 문재인 정부 성공한다니까.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관료들이라든가 국회의원들, 친문 국회의원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나쁘거나 사악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지. 근데 그것을 귀를 막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최근에 뭐 코로나 관련해서 다시 지지율이 다시 상승을 하고 그다음에 뭐 엄격한 법 집행, 공권력이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된다. 이런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또 깜짝 인기가 올라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걸로는 부족하고 실질적인 국민들과의 대접촉선상에 있는 이런 제도들, 수술실 CCTV, 이재명이 편지를 보내서 국회의원들의 동참을 바라는 이 이자 제한, 뭐 이런 거 바로바로 눈에 확 띄는 거잖아. 문재인 대통령이 이것을 수용하면 이재명의 이런 정책을 받아들였다고 자존심 상해할 게 아니라 국민들이 이것을 받아들이고 실제로 친문 세력들의 국회의원들을 동참케 해가지고 이것을 실질적으로 법안으로 마련하게끔 해서 시행을 하게 된다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은 뭐 저는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해요. 이재명 도지사를 견제하기보다는 이재명 도지사하고 힘을 합해가지고 문재인 정부 성공 쉽다니까 같이 합세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힘을 협력하고 아이디어를 합하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재명 도지사가 대법원을 해서 무죄만 선고가 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똥꼬를 빨 자신이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저도 앞으로는 이재명 도지사가 허구 논리인 문파라는 허구로 조선일보가 나를 이간질 시키려고 한다. 이재명 도지사 그걸 염려를 하셨거든요. 이재명 도지사는 이렇게 문판이 극문판이 이렇게 하는 거를 언급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 같아.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를 극렬하게 지지하는 손가락 혁명군 이런 단어도 이재명 도지사는 원하지 않아. 저는 알 것 같아. 이런 이재명 도지사가 이렇게 패를 나눠서 이렇게 패거리 정치하는 거 이재명 도지사가 극혐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문파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이간질하고 원팀 개념에 어긋나는 이런 거 상당히 원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더불어민주당 당원이라면 이재명을 공격하는 국회의원들 이간질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집중해야 되지. 문재인 대통령 정말 그 사람이 사악한지는 제가 머릿속을 꿰뚫어보지 않아서는 모르겠지만 사람 자체는 착한데 우유부단하고 실질적인 행정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옳은지 아닌지를 판단할지 모르는 결정장애라든가 무지, 지식의 부족 저는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것이지 문재인 대통령 본성 자체가 사악하다. 저는 이렇게 느껴지지는 않아요. 이재명 도지사도 문재인 대통령을 바라보는 시선이 문재인 대통령이 인권 변호사로서 선한 사람이고 정의로운 사람이고 올바른 길을 가려고 한다는 사람인 건 알아. 그런데 약간의 정책적 아이디어라든가 어떤 제도적인 시행에 있어서 어떤 결단 능력, 용기, 뿌리칠 수 있는 능력 이것을 가려서 선별해서 이것을 직접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용기 이런 것은 약간 문재인 대통령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아쉬움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오버액션도 아니지 중앙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이런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편지도 보내고 최선을 다해서 한나라당에 이렇게 말다툼도 하고 이러시는 것 같아요. 자, 이재명 도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을 사랑하고 저도 문재인 대통령을 응원합니다.